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 진심의 공감, 따뜻한 소통으로 구민을 대신하여 핵심을 묻는 금천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정재동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하수 관로에 따른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이 발생해 운행 중인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82세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6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땅꺼짐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이며 이 사고 이후 곧이어 종로구, 강남구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싱크홀에 빠지는 모습이 생생히 동영상으로 보여져 공포심은 배가 되었습니다. 싱크홀은 통상 지하 공간 개발, 낡은 상하수도 간 문제로 물먹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개발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도심 싱크홀은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땅속 안전과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대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집안 침하 현황 자료를 보면 땅꺼짐 사고는 957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지난해 161건으로 해마다 평균 191건으로 매월 16건씩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땅꺼짐 사고는 총 222건으로 2016년 57건을 최고로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20건, 2023년 22건, 2024년 9월 기준 11건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꺼짐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손상이 가장 많은 111건, 전체 대비 50%, 다진 미흡 등에 따른 장기 침하가 40건, 18%, 상하수관 손상이 31건, 14%, 지하 굴착 등 부실에 따른 지하 개발 공사 원인이 25건,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꺼짐 사고의 64%는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상하수관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꺼짐 사고의 주 원인인 상하수관로 손상 또는 부실로 나오자 연희동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전체 상수관로 13,350km 가운데 30년이 넘는 상수관로 4,811km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관할인 30년 이상 6,019km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자치구는 당장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설치 연도별 하수관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장 258km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8km,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79km, 50년 이상은 약 57km에 이르러 전체 대비 63.6%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 관로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서대문구와 비교했을 때 서대문구는 하수 관로 전체 총 연장이 약 100km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80km로 우리 금천구 79km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30년 이상 50년 미만 노후 하수 관로는 비슷한 상황으로
노후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로구도 전체 총 연장이 우리 금천구보다 약 140km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63km로 오히려 우리 구보다 더 짧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 하수관로 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은 2021년 6억 5천, 2022년 16억, 2023년, 2024년 19억, 2025년 예산안에는 20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시비 예산은 2021년 80억, 2022년 76억, 2023년 37억, 2024년 110억, 2025년 내시된 예산은 82억으로 내년도 시비 예산은 되려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른 내년도 하수관로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의 하수관 노후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노후도의 상태 수치가 아닌 절대 수치가 높은 점은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하 공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신안산선 광역철도가 건설 중이고 대규모 건축 공사가 상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공사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 투과 레이더는 지표면에서 2m 아래까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사고처럼 지하 5m 이상 깊이에서는 발생한 싱크홀에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후 하수 관로 현황과 교체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어떤 대책과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9월 부구청장 회의에 시 협조 요청했던 우리 구 굴착 공사장 전수조사,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포트월 전수조사의 진행 및 결과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최신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발생 지점만 메우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예방 중심의 금천구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 관로 교체를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에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은 여러 의미에서 재난이라 불릴 만한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높았던 평균 기온, 전국 평균 20.2일에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 추석이 아닌 하석, 한가위가 아니라 한더위, 추석 연휴 내내 열대야와 함께 낮 기온,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올해 여름은 기간도 길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지독한 더위 그 자체였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무차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차별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이 수시로 바뀌고 높은 습도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가 없거나 부족한 곳,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냉방기기가 있어도 냉방비 걱정에 켤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 쪽방, 다락방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까지 맨몸으로 더위를 버텨야 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이상기후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독했던 올 여름이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재난이 되는 시대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탄소 감축 행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까지만 정해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해 2031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 에너지 빈곤계층, 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해지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구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그린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전액 서울시 사업인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올해 40억 건 지원, 전액 국고 사업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올해 232가구 지원,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인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올해 8가구 지원, 국12 보조 사업인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으로 올해 69대 지원, 국시 구비 사업인 LED 조명 보급 확대 사업으로 402개를 지원했으며 구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스포츠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으로 올해 몇 건 정도 집고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실적은 우리구 전체 법정 복지 대상자 14,741가구 2만 5명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사업 실적입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에너지 빈곤 계층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90곳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주말 휴일은 오후 6시까지, 평일은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동이 불편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지에서 폭염을 몸으로 때우면서 지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7, 80대 시흥일동 기초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모습입니다. 오래된 창호에 선풍기 한 대가 보입니다. 알루미늄 현관문도 보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주거 환경의 고동이 불편하여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냉방기기 없이 오로지 환경이 열악한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 에너지 바우처 등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봐야 낮은 에너지 효율의 예산만 들고 올 여름과 같은 폭염과 앞으로 닥쳐올 한파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면 우리의 노력과 달리 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다시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서울시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서를 보면 창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최소 3등급 이상 2등급을 권장하고 있고 외부 및 내부 벽체, 지붕, 바닥, 단열의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달 시 지원을 제외하고 반면에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고치기 사업이 서울시 지원 사업에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 장판, 보일러 정도만 교체하는 수준인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 때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청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등 관련한 많은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에너지 빈곤계층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그린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우리 금천구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은 어떠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의 기온이 일주일간 41도로 오르는 폭염에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과 빈곤층, 1인 가구가 다수였습니다. 희생자들은 후덥지근하고 통풍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03년 8월 프랑스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15,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혼자 살거나 꼭대기 다락방에 사는 노인이 주로 화를 입었습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단의 계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열악한 주거 환경과 에너지 빈곤이 자칫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그린 리모델링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는 외면과 고립과 맞물러 우리의 취약한 곳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구청장님이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대책 마련과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또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땅꺼짐 관련해서 우리 구의 대책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뭐 50년 이상 계획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과거부터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몇 년도부터 혹시? 중장기 우리 업무 계획을 하면 때부터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네. 매 1년마다 하는 계획들이 있고 해서 중장기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서대문구 그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50년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게, 예. 그럼 2023년도에도 추진 중이었겠네요? 저희는 이제 하수도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뭐 쭉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예산 19억, 2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네네.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하수 관리에 대한 그러면 이제 예를 추진하고 들어서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뭐 2021년도에 80억, 뭐 22년도 76억, 2023년도에는 37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구비가 조금 이렇게 책정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도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 예산이라는 게 늘 그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러면 금년도도 하수 관련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하수도 관련은 이제 특별 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자료만 보면은 이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는 노후 하수 관로 아까 전수조사를 지하 시설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혹시 하셨을까요? 저희 그 하수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CCTV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CCTV 예, 그거는 이제 그럼 다 관로만인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관로도 관로지만 예. 땅속을 확인하는 이제 지표 투과 뭐 레이더 예, 이게 다른 곳에서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예, GPR 탐사는 매 5년마다 하도록 제 안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한 거예요? 저희는 2022년도에 예. 전수조사를 한번 완료했습니다. 그 kum천구 전체 도를 다 한 예, 건가요? 전체 도로를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 90여 개의 공동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금년부터는 매 5년마다 하던 것을 5년이 너무 길다.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1년마다 구간을 나눠서 추진하라고 그래서 5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5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할게요. 22년도에 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했는데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50건 정도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아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한 게 네. 지금 공동 탐사를 했는데 150km 했는데 네. 24개 공동이 발견돼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가 150개 이게 싱크홀이 발생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 답변을. 150km 한 중에서 150km? 예, 예. 싱크홀은 그럼 몇 건 발생됐다고요? 그러니까 24개. 24개? 싱크홀이 아니고 지하에 그냥 이렇게 구멍이 생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구멍은 왜 뚫렸을까요? 그러니까 지하에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의 어떤 공동은 한 50% 이상이 노하수 관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다진 불량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의 어떤 굴착 공사했을 경우 불량하게 다짐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건데 포트홀이 150건 발생했다. 예, 152개 정도 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 눈에 바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이제 그 서대문구 같은 이렇게 땅꺼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상 징후가 또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고민들께서 이렇게 뭐 어떤 접수 민원 같은 거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서대문구 그 사고 그 영상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곳은 없고 저희가 이제 현장 순찰을 하면서 도로에 좀 이상하게 약간 치마가 많이 발생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인 거는 서면으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민석 국장님.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도의 한파 쉼터 취약계층 지원, 뭐 고등이 불편한 이 취약계층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고민은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 의원님한테 질문 요지서를 받고서요. 사실은 이게 제목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인데 사실 복지적인 업무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어서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복지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인지 약간 좀 혼돈되는 사람이 고동이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 네.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 고동이- 취약계층인데 네. 수급자일 수도 있고 네. 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네. 장애인일 수도 있고 네.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우처를 기초생활소급자들한테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들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네. 뭐 노후주택 에너지 뭐 효율 개선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쉼터로 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이송하는 네.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안하고는 전혀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에너지 바우처 네. 그것도 지금 우리 7,300가구 지원
하죠. 예. 근데 보니까 그것도 1인 가구 29만 5,200원. 이게 뭐냐면 가상카드로 해서 전기, 가스요금 뭐 네. 이제 차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분들한테 뭐 그 무도위라든지 뭐 폭염, 뭐 한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구정질에서 얘기했지만 네.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의미가 없다. 네. 창도 외창이고 네. 알루미늄 창이고 이런 네. 데서 계속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지원했다. 뭐 시비, 국비, 구비 지원해서 네.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파가 올 때 앞으로 진짜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이런 날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끝나면 안 될 부분이에요. 예, 아니 지금 저희가 승진하기 전에 주민안정과 있을 때도 한파나 그 폭염이 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한 4,000명 정도 연락을 취해 갖고 그런 분들이 혹시 불편함을 느끼면 연락을 주시면은 좀 동이나 그 가까운 복지사들이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굴을 하려면 얼마든지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지역에 뭐 통장님들도 계시고 통통나래단도 네. 계시고 뭐 찻동 뭐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딱 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무더위 쉼터라든지 뭐 한파 뭐 대피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냥 그 여유를 갖지 마시고 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금천구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 대응에 에너지 전환 또 지방 정부 협의회에서 또 아제르바이잔 여기도 방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녀오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혹시 내년에 뭐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거 계획을 하셨는지 다녀오셔서 시간이 뭐 저기에서 아직 못했을까요? 11월 달에 다녀오셔서 일단은 저희가 그 청장님이랑 그 모시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일단 행사장에 197개국에 뭐 주최측에서 한 8만 명 얘기를 하는데 뭐 매일 8만 명이 온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상당수의 그 각국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그 뭐 거기서 뭐 배우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전 세계가 이 기후 재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그러니까 다녀왔으니까 네. 이제 뭐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은 어렵더라도 뭐 중장기 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등에 예. 이제 반영을 할 것인지 네. 그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년 주기로 하는 기후 그 위기 적응 대책 세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세밀히 살피고 거기에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추가적으로 뭐 서면으로 이렇게 좀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은 당장 1년 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외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또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